광복절을 하루 앞둔 가운데 여야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두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장악 청문회와 검사 탄핵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광복절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뉴라이트 인사 논란에 휩싸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관련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김 관장의 임명 초래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임명에 문제가 없다, 광복절마저 정쟁거리로 민주당이 삼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역대 정권 가운데 안보와 보훈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만큼 진정성 있게 진심을 다해서 보상하거나 그 의미를 취하는 정부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친일 정권 프레임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상습적인 레토릭이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다는 이유로 그것이 친일 정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논란도 관련해서는 절차적으로 무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참석 여부를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아서 사퇴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쟁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사실 광복절은 국가의 최대 경축일입니다. 여기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부 여인 또 여야 정당 대표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다 참석해왔던 행사인데 이번 이슈를 계기로 해서 참석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지금 정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이 정부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목적 아래 여러 가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죠.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게 친일 논란으로 비화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오염수 문제부터 강제징용자 국가 배상에 대한 대의배상 문제, 그리고 최근에 사도 광산 문제,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25개 역사 관련 단체에 25개의 임명권제 친일 논란이 있는 분들이 일관되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친일 논란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부분 생각 안 하셨을까요? 특히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두환 정권 때 국민 성금 모금으로 건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찾는 분들을 보면 여기에는 진보 보수 이념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독립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고 국난 극복의 국민 의지를 확인하고 이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대 정부 어느 정부에서도 대부분 다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든가 독립운동 관련 저명한 역사학자 이런 분들이 이견 없이 관장으로 임명돼서 정상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특히 보수 정통정부 정당을 자임하는 국민의당 윤석열 정부가 친일 논란이 있는 인물을 독립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다른 자리는 모르겠습니다. 그 논란이 있는 자리들의 그 연구 관련 단체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한 측면의 입장을 갖는 부분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독립기념관장에는 친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인물, 적어도 과거 발언에서 그게 뉴라이트로 규정을 하든 본인이 그걸 인정하지 않든 어쨌든 간에 과거 발언이나 논란, 저술 속에 틀림없이 우리가 누가 봐도 친일적 행적 내지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이런 논란이 될 만한 분을 임명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런데 이분 한 분으로 그치지 않는 최근의 역사 관련 단체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지금 임명되고 있는 친일 논란이 있는 인사들, 뉴라이트 관련 인사들의 임명, 이 상황을 보면 도대체 올해 광복절 행사가 광복절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기념하고 할 수 있는 행사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불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정부가 만들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밀었던 일부 후보,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 후보가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받은 게 문제가 돼서 탈락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석 관장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광복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광복회가 추천한 인사가 임명되지 않아서 인선 철회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보도를 통해 보셨겠지만 독립기념관장 자리 공모했을 때 면접을 본 사람이 5분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이 김영석 관장이 돼서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이 된 건데 그 절차나 면접 과정에서의 투명성도 일정 부분 크게 보장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에요. 근데 인사가 끝나면 인사를 통해서 발탁된 사람은 소수고 떨어진 사람은 많게 마련이죠. 그리고 탈락한 사람들은 자신이 왜 탈락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의미를 알고 싶을 겁니다. 그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인사가 끝난 이후에는 인사권자의 인사권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국정 철학에 대한 기본 방침을 공유하고 있다든가 업무 능력이라든가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앞으로 역할에 대한 분명한 역할을 맡겼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 여론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임기 시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사퇴시켜야 한다. 임명권자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인사권의 침해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권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대해서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여권의 입장이나 나온 얘기를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종찬 그 광복회장을 이렇게 모욕하면서까지 지금 이 문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찬 이 광복회장 어떤 분입니까? 대통령하고의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고요. 정통 보수 인사입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같이 하긴 했지만 누가 봐도 육사 출신의 보수를 가치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자기 밑에 있던 부회장 독립관장에 앉히려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겠습니까? 정말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여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닌 거 알면서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논란의 본질을 피해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해명도 여러 가지로 이 사실과 맞지 않은 얘기들이 여권 내지 대통령실에서 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1순위 후보자로 올린 김영석 후보자를 관장으로 임명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김용만 의원에 의하면 독립기념관 측에서는 3명의 후보를 순위 없이 올렸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이 심의 과정에서 후보 추천 과정에서 제척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복회장을 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석 후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분은 제척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결과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고 이런 인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명백한 그 광복회장을 배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정해놓은 인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위법했다고 해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금 이 절차에 참여한 분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정치적 공세가 아닙니다. 이 절차가 김영석이라는 인물을 특정해놓고 그를 위한 인사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했고 그것이 지금 이 추천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에서 이 심사 과정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내용도 다 지우고 내고 이런 식입니다. 뭔가를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를 철회하라고 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김 관장이 뉴라이트라고 하고 건국절을 추진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김 관장 본인이 아니라고 한 상황에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영석 기념관장 오늘 오후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재차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점 못 받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뉴라이트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학문적으로도 아니면 양심적으로도 뉴라이트라고 하는 인사, 자신이 뉴라이트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일각에선 그걸 판독하는 기준도 있다고 해요. 광복회에서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 독립기념관장 임명자, 그러니까 지금 그 수행하고 있는 김영석 관장 본인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신은 뉴라이트도 아니고 네. 건국절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난 건국절을 추진한 적이 없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일말의 양심적인 꺼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겠죠. 근데 이런 공식적인 멘트는 무시하고 전체 맥락을 알 수 없는 일부 강연이라든가 전언을 통해서 이 사람은 뉴라이트라고 규정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도 건국절이라는 것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그것이 이념 논쟁이 중요하겠느냐라고 건국절을 제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김영석 관장의 그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은 지레 이것은 건국절을 제정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친일 프레임을 거는 것 자체는 상당히 우리가 지양해야 할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평가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석 관장이 나는 뉴라이트도 아니고 건국절을 추진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왜 야당에서 사퇴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데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과거에 했던 친일 논란 발언이 없어집니까? 건국절 추진을 구체적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건국절에 동의하는 것이 아닐까요? 친일 논란의 얘기는 본인의 과거 발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의 맥락, 저술의 맥락 속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뉴라이트 단체에 가입해서 공식적으로 확인 활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이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이 진정한 광복이다. 이 얘기는 이 건국절에 동의하는 입장을 계속 취했던 뉴라이트 학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1919년에 임시정부 수립으로부터 시작해서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완료됐다. 이렇게 건국의 과정을 얘기한 것이지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 맥락적으로 보면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성, 독립운동사의 부정 이런 내용들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복회장을 비롯한 이 독립운동가 후손들, 광복 관련 단체들 이런 단체들 당장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정치적 어떤 의미 때문에 싫어서 그냥 반발하겠습니까? 이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당사자인 독립운동가 후손들, 독립운동 단체들이 가장 먼저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인사가 문제가 있다는 거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왜 이런 논란이 되는 인사를 임명한 것이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특히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직접 나서 편지까지 쓰면서 반발하고 있는데도 임명 철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이걸 다시 묻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광복회에서 뉴라이트를 친일파로 규정하고 이들을 판별하는 9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경우가 1번 경우인데 그런데 이 9개의 기준을 넣고 너무 자의적인 판별법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복회가 이 9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네. 정광희 대변인께서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9개 리스트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그렇다라고 답한다면 그렇다면 뉴라이트라고 한다면 저도 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라고 한 게 어떻게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건지 그 연결고리를 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하와이, 미국에서 열심히 독립운동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라고 인식한다면 그것이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논리적 비약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개인의 평가는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건국 대통령이나 그렇지 않냐. 이거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학문적 정치적 영역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지 않다면 뭐 모두 뉴라이트고 친일 사관을 가진 사람이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의적이어서 제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도 이 9가지 기준 보셨습니까? 예, 지금도 보고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요. 이게 단순히 그 맥락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바로 문제 삼는 거겠습니까?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전제했을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 내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면 임시정부의 법통 개성이라는 헌법 전문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발언과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48년 건국절이라고 표현하는 것 당연히 앞 1번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일제강점기 우리 국력을 일본으로 강변하는 단체.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을 그대로 주장하는 내용, 이 관련된 내용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폄하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는 자, 임시정부의 법통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반하는 거고요. 이건 독립운동사를 부정하는 뉴라이트 역사관과 그대로 맥락이 다 있기 때문에 1번부터 9번까지 이 그냥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이 규정에 따른 근거와 맥락들을 확인해 보면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뉴라이트계에 있는 연구자 내지 학자이고 그런 주장에 동조한 분들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추려서 이걸 9가지로 요약해 놓은 거지. 그 광복회가 이 규정 해놓고 이제부터는 1948년을 건국적으로 하는 사람 무조건 다 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역사논쟁, 친일논쟁을 일으켜 온 분들이 했던 여러 가지 행적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런 것들을 했던 분들은 뉴라이트의 활동과 다 맥이 다 있다 이런 걸 정리해 놓은 거죠. 네. 저 한마디만 네. 첨언을 드리자면 9개 기준 중에 그러면 건국과 관련한 논쟁이 있잖아요.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에 취임했습니다. 97년 대선에서 승리해서 1998년 8월 15일에 건국 5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건국이라는 것의 의미는 아주 협소하게 받아들인다면 국토와 국민 주권 모두 회복한 시점이 건국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그 정치적 의미로 해석했었을 땐 건국 50주년 행사를 했었다는 점 민주당도 충분히 이 사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선 방송장악 2차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오늘 회의에는 출석을 했는데 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역시 출석을 했습니다.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난 1차 때는 두 사람 모두 참석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특히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그냥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오전 청문회 때 김태규 부위원장의 답변 태도를 보면 의원들의 질문에 실제적인 답변을 하나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 개의하자마자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하기로 결의가 있었습니다. 실제 청문회는 뭡니까? 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그 관련된 국가기관 관련자들의 의견과 내용을 해명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사안에 관련이 없는 답변만 하고 있지 실제 의원들이 묻고 있는 방송 장악과 관련돼서 2인 체제에서 했었던 7월 30일에 했던 공영방송 이사 임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에 출석한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증인 선서를 한 후에 최민희 위원장이 제대로 인사도 안 하다가 국회를 존중하거나 이 청문회에 적어도 합법적 절차에 응해서 국가의 기관장으로서 자기의 본분의 역할을 하겠다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 국회 청문회는 위법하다. 그래서 나는 그 위법을 알리게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국회 증언 감정에 따른 그 법률에 따른 증언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이 뭐 방통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 정부 부처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책임질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왜 오늘 청문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참석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견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절차적 또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부적절한 청문회를 민주당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3차례에 걸쳐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이 2차죠. 1차 때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3번 중에 그래도 국회 존중 차원에서 1번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청문회 과정 중에서 내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반박할 부분은 반박을 해서 굉장히 수세적으로 몰릴 수 있는 사안을 공세적으로 전환해보겠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 논의가 계속되는 것들이 지난번 인사청문회 과정의 연속선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실상 직무를 정지시켜 놓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한 부당성을 직접 알릴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김영철 검사를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라든지 이원석 검찰총장이라든지 핵심 증인들은 불출석을 했는데 여야는 국회 검사 탄핵 속추가 적절한지 이것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이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뭐 핵심 증인들이 여기에 참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을 강행한 야당에서도 이원석 검찰총장이라든가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기대한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하지는 않았겠죠. 저는 이거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탄핵이 옳았느냐, 그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줄 텐데요.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이 단순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거칠게 진행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판단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검사 탄핵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정광재 대변인 말씀대로 이 청문회는 탄핵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입니다.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바로 의결할 수도 있지만 법사위에 보내서 탄핵 여부가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부당한 청문회고 탄핵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본인이 나와서 소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이 탄핵 추진이 무리했고 부당했다는 부분이 확인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청문회가 무용하고 실제 탄핵 사유도 되지 않는 사유를 가지고 검사들을 탄핵했다고 하면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죠. 나와서 진술하고 해야 됩니다. 오늘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 불출석했고 관련돼서 검찰 관계자들이 일제히 불출석을 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도 사실상 똑같은 사유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를 무시하는 거죠. 탄핵 절차의 적절 여부를 얘기를 듣고 본인이 소명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남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에서는 좀 성실히 임해서 이렇게 부당하고 탄핵 사유가 없다고 하면 그 사유를 스스로 소명하고 밝히고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지금 특히 오늘 김영철 검사에 대한 이 탄핵 사유, 모해준 교사 공무상 비밀 누설 별건 수사, 그 수사권 없는 수사, 피의 사실 공표 이런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 징계 절차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가 탄핵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사유가 정말 위법하고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응해야 되죠. 그래서 아니면 탄핵 결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용하게 만들어 놓고 밖에서만 부당한 탄핵이다, 탄핵 소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